일장 너무 다정했던 남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남편으로 변신한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더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서연진은 결혼 8년 차 5살 아들 비호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정민수는 영업직으로 외근과 야근, 해외 출장이 잦아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현진이 혼자 감당해야 했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넘치는 5살 비호를 달래는 일은 현진에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비호 때문에 현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장난감을 온 집안에 어지럽혀 놓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 때문에 현진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경찰 아저씨한테 잡아가라는 협박도 5살.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현진은 매일 같은 실랑이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또 출장이라며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는 아빠가 없다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현진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죠. 그런데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 재택근무 정책이 시행된 것이었죠. 8년 만에 남편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현진은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일에만 몰두했고 현진은 남편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민수만 편안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고 현진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죠. 가까워진 거리만큼 더 가까운 관계를 기대했지만 아쉬움만 남았던 현진에게 어느 날 민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캠핑을 제안한 것이었죠. 그동안 야외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현진은 의아했지만 민수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현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비호를 주말에 1박 2일로 캠핑장에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현진에게는 며칠이라도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친구 원욱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욱은 예전부터 아내를 쉬게 해준다며 주말마다 딸을 데리고 캠핑을 다녔다고 했죠. 민수는 심지어 차도 큰 것으로 바꿔서 현진이 평일에 비호를 데리고 다닐 때 더 편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진은 남편의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민수가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있던 현진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죠.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현진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으로 거듭난 것 같은 민수의 모습에 현진은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 뒤에 숨겨진 민수의 진짜 계획을 말입니다. 이장 의심의 씨앗, 친구 아내의 충격 고백. 민수와 비호의 첫 번째 캠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진은 정성스럽게 샌드위치와 스테이크용 고기를 준비해 주었고 비호가 추워할까봐 무릎 담요까지 챙겨주었죠. 차가 커지니까 짐도 넉넉히 들어갔고 현진은 뿌듯한 마음으로
부자를 배웅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민수는 친구 원욱과 그의 딸 제니를 만났습니다. 원욱은 민수에게 고마워하는 현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자신의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언제 캠핑 가느냐며 주말만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모닥불은 위험해서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현진은 출산 후 처음으로 가슴 벅찬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죠. 민수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 비오는 정말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아이들끼리 잘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현진에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민수의 옷에서 불냄새가 났던 것이었죠. 분명히 모닥불은 피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현진이 물어보자 민수는 주변에서 핀 불냄새가 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수의 옷에 붙어 있던 불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호가 물고 있던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죠. 자세히 보니 와인 코르크를 따는 도구의 일부분 같았습니다. 민수는 평소 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며 절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현진은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운 불냄새가 뵐 수도 있고 와인은 원욱이 마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흔적들은 캠핑을 다녀올 때마다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욱의 아내 김수진이 갑자기 현진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수진은 원욱의 결혼식 때 잠깐 본 적이 있는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현진은 놀랐습니다. 수진은 현진에게 고마워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욱 덕분에 현진의 가족이 캠핑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고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원욱이 캠핑장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민수가 그런 원욱의 알리바이를 대주고 있는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진은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원욱이 예전부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몰래 바람피다가 걸려서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아빠 노릇을 하나보다 했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수진의 의심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원욱이 아이는 친구한테 맡겨두고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캠핑장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그런 원욱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심이었죠. 현진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거든요. 불냄새, 와인 코르크 조각, 그리고 평소와 다른 민수의 모습들 말입니다. 수진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원욱이 최근에 새벽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캠핑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이 돌보는 것을 귀찮아하던 원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캠핑을 가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현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최근에 갑자기 변한 것이 사실이었고 캠핑을 제안한 것도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배려해서 캠핑을 제안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죠. 수진은 현진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캠핑 때 몰래 따라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자는 것이었죠. 현지는 망설였지만 계속 쌓여가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장 마이너스 캠핑장 잠복, 남편의 진짜 얼굴을 목격하다. 수진과 함께 캠핑장으로 향하는 현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여온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죠. 캠핑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멀리서 민수와 원욱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캠핑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 원욱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비호와 제니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두 아빠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텐트에 재운 후 민수와 원욱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아이들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현진과 수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간 민수는 놀랍게도 차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SUV가 한순간에 아늑한 차박 공간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며 현진은 경악했죠. 분명히 이런 차박 준비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 조명을 설치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와인과 안주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현지는 자신이 알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민수가 이런 준비를 해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잠시 후 현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현진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남편이 아이를 핑계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현진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하고 로맨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여자를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와인을 따라주며 별을 바라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현진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로맨틱한 행동들이었죠. 민수는 여자에게 별을 따다 주겠다는 유치한 농담까지 하며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수가 평소 현진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그 여자에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가 춥다고 하자 민수는 비호용으로 챙겨온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돌봤죠. 현진이 정성스럽게 챙겨준 그 담요로 말입니다. 현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을 배려한다며 캠핑을 제안했던 민수의 진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아이까지 이용해서 다른 여자와 만날 핑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현진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수진이 말렸습니다. 수진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진을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민수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현진은 눈물을 참으며 핸드폰으로 민수와 여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민수는 여자와 함께 차 안으로 들어갔고 현진은 자신이 타던 차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차는 현진이 비호를 데리고 다니던 차였고 평일에는 가족의 이동수단이었던 곳이었죠.
현진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자신을 위해 변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캠핑 제안도, 큰 차로 바꾼 것도, 모든 것이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이죠. 현진이 고마워하며 감동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민수의 불륜을 위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현진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까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비오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것마저도 민수에게는 불륜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장 마이너스 친구들의 더러운 거래, 아이를 팔아넘긴 아빠들. 현진이 민수의 배신에 충격받고 있을 때 더욱 경악스러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욱이 민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현진과 수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욱은 전화로 민수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여자와 함께 별을 보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러자 원욱은 자신도 제니를 혼자 돌보며 긴긴 밤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원욱도 누군가와 만날 예정이라는 듯이 말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바람을 당연하게 여기며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욱은 민수에게 다음에는 자신이 아이들을 봐줄 테니 편하게 시간을 보내라고 했고 민수도 고맙다며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각자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돌봐주면서 서로에게 자유시간을 만들어주는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욱의 다음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신도 곧 누군가와 만날 예정이라며 제니가 잠든 사이에 슬쩍 나갔다 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계획의 발단은 민수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원욱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욱은 예전에 외근이나 해외 출장 핑계로 애인을 만났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어서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캠핑이라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죠. 민수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요즘 캠핑이 대세이고 집콕 생활로 지친 아이들 때문에 아내들이 폭발 직전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죠. 아이만 데리고 캠핑을 간다고 하면 아내들이 무조건 오케이 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품알을 하는 것이었죠. 한 명이 아이들을 봐주면 한 명은 애인과 시간을 보내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게 자유시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현진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동안 일만 하던 성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더러운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에게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아니라 이미 100일이 넘게 사귀고 있던 애인이었던 것이죠. 민수는 그 여자와 만날 핑계를 찾기 위해 캠핑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원욱은 민수가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원욱이 다니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답했죠. 알고 보니 원욱이 먼저 민수를 그 동호회로 꼬셔서 바람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생 일만 해서 이런 세계를 까맣게 몰랐는데 원욱이 꼬셔서 눈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현지는 민수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죠. 자신이 나쁜 친구에게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진이 들은 대화 내용으로는 민수가 결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더러운 시스템을 고안해낸 주범이었고 원욱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가장 역겨웠던 부분은 아이들을 완전히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호와 제니는 단순히 아빠들의 불륜을 위한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정보일 뿐이었죠. 현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동받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호가 불쌍했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사실은 아빠의 불륜에 이용당하고 있었다니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니가 아빠와의 캠핑을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모두 원욱의 불륜을 위한 연출이었던 것이죠. 두 엄마는 자신들의 아이가 이런 더러운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5장 마이너스 현장 급습, 남편의 추악한 본색 폭로. 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고 이제는 민수의 추악한 본색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민수와 원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여자와 함께 차 안에서 나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자가 춥다고 하자 민수는 비호용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수는 여자에게 별이 많다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현진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로맨틱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고 여자도 민수의 품에 기대어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담았죠. 민수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여자는 민수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평소 현진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그 여자에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현진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 로맨틱한 제스처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욱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원욱은 자신도 이제 나갈 시간이라며 민수에게 아이들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비호와 제니가 잘 자고 있다고 답하며 원욱에게도 재미있게 놀라고 했습니다. 현지는 두 사람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텐트에서 자고 있는 동안 아빠들은 각자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전화를 끄는 민수는 다시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민수에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날 건지 물어봤고 민수는 곧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현진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까칠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며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 했죠. 그리고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비호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양육비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현지는 민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민수와 여자는 서로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으며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민수는 여자를 차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진이 평일에 비호를 태우고 다니던 그 차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흔들리는 차의 움직임, 모든 것이 현진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민수는 현진과는 달리 그 여자에게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약 30분 후 민수와 여자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여자는 민수에게 고마워하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고 민수도 다음 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죠. 여자가 떠난 후 민수는 혼자서 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죠. 와인잔을 치우고 담요를 개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는 모든 것을 촬영해 놨었죠. 민수가 텐트로 돌아가려는 순간 현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죠.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현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다고 했죠.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원욱이 꼬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진은 이미 두 사람의 전화 통화도 들었다고 말했죠. 이 모든 것이 민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진은 민수에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비호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불륜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추악하다고 했죠.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이까지 이용당한 상황에서는 용서가 불가능했습니다. 현진은 민수에게 내일 당장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죠. 비호의 양육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현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실망뿐이었죠. 6장 마이너스 막장의 끝,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선택. 현진이 민수와 대치하고 있을 때 멀리서 원욱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 원욱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죠. 원욱은 자신의 불륜 현장이 들킨 것을 알고 당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진은 원욱에게 달려가 따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죠. 원욱이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아이까지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소리쳤습니다. 두 부부의 싸움 소리에 텐트에서 비호와 제니가 깨어나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왜 엄마들이 여기 있는지, 왜 모두 화가 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비호는 엄마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왔지만 현진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진은 비호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비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비호가 보는 앞에서도 계속 현진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진은 단호했죠. 이미 녹화된 증거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육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죠. 원욱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원욱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바람을 용서해줬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특히 제니까지 이용한 것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원욱은 민수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민수도 원욱이 자신을 바람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추악한 우정의 끝이었죠. 현진과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변호사를 함께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확실히 가져오기로 결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진은 민수의 짐을 모두 정리해서 현관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바꿨죠. 민수가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현진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비호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현진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전달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현진이 촬영한 동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분류는 명백히 증명되었고 더욱이 아이를 이용한 계획적인 불륜이라는 점에서 법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죠. 민수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죠. 민수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민수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원욱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제니의 양육권을 가져왔고 원욱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남자의 추악한 우정은 서로를 원망하는 것으로 끝났죠. 현진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비호를 키우는 것이 막막했지만 수진과 서로 도우며 이겨나갔죠. 두 여자는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가 되어 서로를 지지해줬습니다. 비호는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진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현진이 충분한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며 시간이 지나면서 비호도 안정을 찾아갔죠. 현진은 비호에게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몇 달 후 현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던 자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현진은 민수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지금 현진은 비호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된 현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신과 비호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